약간 요새 유행하고 있는 약간 그런 좀 상상 속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저는 트랜스 해방 전선이라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보통 이제 추모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만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죽었을 때 앉아서 슬프게 친구들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즐겁게 남은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대하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타의에 의해서 혐오 범죄에 희생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의료가 미흡해서 혹은 이제 자살로도 많이 돌아가시곤 하는데 왜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혐오와 차별 속에 살까? 미디어나 약간 이런 곳에서 비춰지는 혹은 이제 약간 요새 유행하고 있는 약간 그런 좀 상상 속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트랜스젠더가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통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진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같이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디스포리아에 대한 설명은 이 경험이라는 건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어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언어가 없다는 거. 그래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굉장히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약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약간 이런 감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느껴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몸의 범위라던가 이런 게 실제 몸의 범위와 좀 다른 느낌들 이런 것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내 몸을 바라볼 때 내가 내 몸을 보는 것 같지 않고 타인의 몸을 보는 그런 이질감 이런 것들이 디스포리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쉽게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럴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다들 약간 성에 관심도 많아질 나이고 이제 2차 성징도 오고 하다 보니까 동질감을 많이 찾아서 너는 왜 아니래? 너는 이래야 하지 않아? 약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죠.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쯤 되면 다들 이제 저도 눈치를 채시거든요. 얘가 그냥 잠깐 스쳐가는 약간 혼란이 아니라 진짜 얘는 약간 뭔가 다르구나. 보통의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또는 약간 배제 또는 흔히 말하는 전환치료라던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학교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성적인 괴롭힘 아니면 혹은 아예 그냥 말도 섞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내가 이 사회에 필요 없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그때부터도 사실은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좀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법적인 성별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들어가는 수고도 너무나 많고 돈도 건강도 다 상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트랜스젠더가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 자체가 사실은 없는 나라예요.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이 그냥 판사들 자체 내규에 따라서 판사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별 정정할 때는 사회가 원하는 모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코르셋이라고 하죠. 남성은 정말 남성적인 모습으로, 여성은 정말 여성적인 모습으로 가면은 판결이 더 잘 나오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물리적인 수술, 성기 수술이 필수적인 요소이거든요.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정신과에 가서 이 사람이 진짜 트랜스젠더다라는 진단을 받아야만 해요. 약간 정해진 답이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 의사들이 듣고 아, 이 사람은 진짜 트랜스젠더구나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뭐 인형 갖고 놀기를 좋아했고 뭐 화장하는 게 너무 좋고 뭐 치마 입는 게 좋고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해야 의사들이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거의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았다가 다른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긴 시간을 좀 투자해서 또 돈을 또 투자해서 여러 번 재검사 받거나 아니면 장기간의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답들이 또 약간 편견을 강화하게 되죠. 약간 너네는 뭐 머리 기르고 싶고 뭐 인형 갖고 놀기를 좋아해서 여자냐. 사실은 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트랜스젠더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탈구한 트랜스젠더 분명히 있죠. 뭐 화장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머리 짧게 다니시는 그냥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일 거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코르셋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자의로만 이루어지는 코르셋이 아니거든요. 모든 여성들이 그렇듯이 뭐 유니폼이 있는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아직도 약간 단정한 머리에 립스틱은 빨간색 약간 이렇게 요구하는 직장도 많잖아요. 사회가 강요하는 여성의 모습 이런 거를 트랜스 여성도 똑같이 그냥 요구를 받고 그런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러 가는 것도 사실은 일이죠. 수술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의료보험도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한 2천, 3천의 돈을 모아야 하는데 뭐 20살 초반 아니면 뭐 1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급하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약간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찾게 되고 이게 수술이 작은 수술도 아니고 큰 수술인데 또 내 건강이나 목숨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조금 더 믿을 만한 병원, 믿을 만한 의사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태국을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20몇 살밖에 안 된 애가 그거를 이제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하고 와서도 법원에 내야 되는 서류가 또 굉장히 많은데 의사의 진단서도 뭐 몇 장씩 필요하고 뭐 다른 정신과 뭐 2가지 이상의 뭐 진단서라던가 아니면 뭐 수술 확인서를 이제 뭐 또 산부인과 가서 또 받아야 되고 그 수술한 병원에서도 가져가야 되고 또 뭐 인후보증서 서류 지옥이죠. 서류 지옥.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간다고 해도 법이 없다 보니까 판사가 싫다면 그만이거든요. 여정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굉장히 힘들죠. 성별 정정한다는 게. 성별 정정 후에는 이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욕구가 크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별 정정을 하고 나면 진짜 학력과 경력이 단절된 법적인 성별이 이렇게 딱 바뀌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일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죠. 이전에 했던 일들은 없던 경력인 셈 치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학력 단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러면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거기 남고인데 여고인데 왜 이 사람이 거기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곤란해서 많이 숨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쉽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취업이라던가 스펙이라던가 약간 앞으로의 약간 살 날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든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이런 상태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학력과 경력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이런 고민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2배, 3배로 약간 겹겹이 쌓이는 약간 이런 고충들이 많죠. 인후보증서라고 해서 지인들이
이 사람은 진짜 트랜스젠더로서 뭐 살고 있고 뭐 여성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혹은 남성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증을 서주는 건데요. 보증을 부탁했을 때 쉽게 해주지 않아요, 다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사정사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은 뭐 트랜스젠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적응해서 잘 뭐 사회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 약간 이런 레파토리 실제 있는 일화 같은 걸 좀 써주시면 더 좋고요.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좋아해서 약간 이런 것들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뭐 자신은 뭐 이런 것들을 응원한다.